친정엄마가 쓰러졌어요. 119 타고 응급실 실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은요, 짐 싸서 공항 가고 있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예약해뒀던 해외 골프 여행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니구나.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애들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 준비 챙기고 잠깐 한숨 돌리려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따님 되세요? 지금 환자분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네. 엄마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는지도 몰랐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당장 택시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2번, 3번, 4번 그러다 겨우 연결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평온하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해? 여보, 엄마 쓰러졌대.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 그래? 어디 병원이야? 5호대 병원. 당신 지금 어디야? 공항이야. 이제 곧 비행기 타. 골프 치러 가잖아. 기억 안 나? 그 순간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당신 지금 그 얘기를 해? 엄마가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잘 살펴봐드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 나 이제 탑승해야 돼. 뚝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병원 입구에 주저앉아 폰을 꼭 쥔 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은 그 순간에도 자기 놀러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엄마가 쓰러졌다고 말했는데도, 내가 울먹였는데도, 정말 그 순간 하나로 마음이 찢겨나갔어요. 엄마는 뇌경색 초기였어요. 다행히 빠르게 이송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틀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족분이 제때 조치 잘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견뎌준 거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가냘퍼 보일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땐 그렇게 든든하고 커 보이던 사람이 이젠 숨소리 하나하나가 힘들어 보여서요. 엄마 괜찮아. 내가 왔어. 손을 꼭 잡았는데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지혜야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핸드폰이 울렸죠. 남편 뭐야 지금이라도 올 생각은 하나 했죠. 전화를 받았더니 그쪽은 호텔 발코니인지 파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잘 도착했어. 엄마 상태는 어때? 당신 지금 그걸 묻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럼 뭐?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 그럼 돌아와. 엄마가 당신 장모님이잖아. 병실에 단 한 번이라도 와볼 생각 없어? 여보 나도 일정 잡아놓은 게 있잖아. 갑자기 빠지면 안 되지. 정말 그때 제 속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내 엄마가 쓰러졌고 나는 병원 침대 옆에서 사흘째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친구랑 맥주 마시며 바다 보며 전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엄마 간병하면서 제 안에 쌓인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어요. 지금껏 남편한테 기대려 했던 순간들이요. 둘째 낳고 산후조리원 있을 때도 하루에 딱 2번 전화로 잘 있냐 묻던 그 사람. 애들 열나서 응급실 갔던 날 나는 중요한 회의 중이야.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하며 전화를 끊던 그 사람.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나는 왜 이걸 이제야 느낀 걸까?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던 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보호자분께선 혼자세요? 남편분은 안 오시나요? 대답이 목에 걸렸어요. 남편이라는 사람 지금 필리핀 골프장에서 해가 질 무렵일 테죠. 네, 혼자예요. 가족은 없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는지. 스스로를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 서글펐어요. 며칠 후 엄마가 퇴원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잠깐 들을 수 있도록 신청해놨지만 낮엔 제가 직접 간호해야 했어요. 아이들까지 챙기면서 엄마 약, 식사, 병원 일정까지 도맡으려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요? 톡 하나 왔어요. 잘 있지? 날씨 끝내줘. 사진 몇 장 보낼게. 거기엔 선크림 바른 얼굴에 선글라스 클럽하우스에서 웃고 있는 남편 얼굴.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이 결혼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나만 가족이었나 봐요. 엄마를 위해 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이 가족을 끌고 가는 것도 늘 나 혼자였단 걸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돌아온 건 엄마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짐을 질질 끌고 들어오는 그 얼굴이 그렇게 태평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나왔어. 애들은 잘 있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도 하기 싫었고 할 말도 없었거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제야 남편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침대에 누운 엄마를 보고는 멈칫했어요. 아직 집에 계셨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계시다니? 엄마가 어디 가셔야 하는데? 아니, 그게 나는 요양원에 계신 줄 알았지. 당신 말 좀 조심해. 엄마 지금 이 상태에서 요양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가방을 내려놓았고 그날 저녁 식탁은 그야말로 냉랭 그 자체였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평소처럼 대하려 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애들 다 자고 얘기 좀 하자. 밤 10시 거실에 불 다 끄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엄마 쓰러졌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놀라긴 했어? 놀랐지. 근데 왜 비행기를 탔어? 당황스러워서 그랬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핑계를 내가 지금 믿을 것 같아? 남편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어요. 당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가 아프면 당신한테는 그냥 장모지. 내겐 세상의 전부인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고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수건 두른 채 세면대에서 면도하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숨막히더라고요. 아침밥 차리기 전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친정으로 갈 거야. 갑자기? 엄마 아직 회복 중이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야. 당신도 그게 낫겠지.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하단 걸 느꼈는지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친정집으로 이삿짐 일부를 옮기고 아이들 방부터 다시 꾸몄어요. 엄마도 모처럼 웃으셨고 아이들도 할머니 집 좋다 며 방방 뛰어다녔죠. 그날 밤 전 남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과 나는 지금 너무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아. 내가 이 결혼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이제 없어졌어. 이혼하자.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전화가 울렸고 남편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야? 난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 안 해. 하지만 지금 안 하면 더 불행해질 것 같아서. 애들은? 걔네한테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 무관심한 어른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모두 끊었어요. 법적으로 절차만 남겨둔 상태에서 엄마 간병과 아이들 챙기기에 전념했죠. 생각보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고 내가 잘한 걸까 고민도 안 들었어요. 그저 이제야 내 편을 지키는 삶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두어 번 더 연락을 시도했어요.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잠깐 떨어져 있는 건 어때? 애들 위해서라도 시간을 좀 갖자. 하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떠났고 답장은 이혼 서류를 접수한 공증 메일 한 통이면 충분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친정 앞으로 찾아왔어요. 엄마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받아줄 거니? 아니요. 그냥 내 결정 보여주러 온 거겠죠.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한 박자 늦은 미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됐을까? 엄마가 죽어야 했어? 내가 쓰러져야 했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은 말보다 침묵으로 많은 걸 망쳐왔던 사람이었어요. 난 당신을 미워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이 결혼에 나만 존재하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잘 마무리하자. 애들한테는 어른답게 어른의 책임으로.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제 안에서도 긴장이 풀렸어요. 그날 밤 아이들 잠든 방 앞에서 나는 작은 속삭임을 남겼어요. 엄마가 이제 엄마 먼저 지켜볼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삶.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삶. 드디어 그 시작점에 선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렀어요.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접수됐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도 더는 붙잡지 않았죠.
그제야 모든 게 현실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내 전부 같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전 남편이 되는 거구나. 근데 이상하게 허전함보다 평온함이 컸어요. 엄마도 조금씩 회복되셨어요. 언어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제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따라하시는 걸 보며 이 삶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어요. 왜 아빠랑 따로 살아? 아빠는 언제 와? 그럴 때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는 서로 많이 다퉜어. 그래서 따로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희한테 아빠는 항상 아빠야. 거짓 없이 설명했더니 아이들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느 날 작은 교회 마당에서 바자회가 열렸고 아이들과 엄마 손잡고 구경을 갔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사람들 웃음소리도 기분 좋게 들렸어요. 엄마는 고운 꽃무늬 스카프를 보더니 손짓으로 그걸 가리키셨어요. 이거 예쁘지? 응, 엄마한테 딱 어울려. 그 순간 엄마가 처음으로 온전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고마워.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 울 뻔했어요. 정말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엄마와 아이들 손을 더 꽉 잡아주는 길이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나를 챙기며 살 거야. 어느덧 봄이 다가왔어요. 엄마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으며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아이들은 학교 다녀와 할머니하고 안겨요.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엔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학교에서 가족사진 전시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가족을 찍어온 사진을 교실 한쪽 벽면에 붙여놓는 행사였죠.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진은 없어도 돼? 그 물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담담하게 웃어주며 말했어요. 아빠는 언제든 네가 원하면 그려 넣어도 돼. 근데 지금 우리랑 있는 사람들 먼저 해볼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 나랑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는 장면, 아이들과 강아지가 뛰노는 뒷마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은 저를 꼭 안고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며칠 뒤 학교 전시회에 가보니 우리 가족 사진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은 3명이에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소중한 셋.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아이 스스로 느낀 거였어요. 돌아오는 길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는 지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처리되던 날 나는 법원 앞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지나온 시간을 생각했어요.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누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과 나는 서로 너무 다르게 살았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전화가 한 통 울렸어요. 전 남편 이름이 뜬 화면.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지혜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나 그냥 한마디만 하려고. 그때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제 와서 말해도 늦은 거 알지만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고마워. 그 말 지금 들으니까 다행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식탁 위에는 평화가 가득했고 그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집. 그게 제가 만든 새보금자리였어요. 그날 밤 엄마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엄마, 우리 이제 다 지나온 거지? 엄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그 미소 하나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엄마의 회복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이들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저는 근처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된 명함도 생겼죠. 작지만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엄마가 묻곤 하셨어요. 힘들진 않니, 지혜야?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야 내가 살아있단 기분 들어. 그전엔 그냥 참는 삶이었어. 어느 일요일 아이들과 공원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예전보다 더 많이 웃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그래,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웃자.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가끔 눈물도 나지만 이제는 알아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란 건 혈연보다 함께 해주는 마음이라는 걸요. 이제 다시 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엄마의 손,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나 자신을 끌어안은 이 마음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